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 세 가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굴리는지 오늘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가 맨날 뉴스 보면 GDP 하잖아요. 바로 그 GDP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2018년 미국 GDP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보니까 GDP가 어마어마하죠. 약 20.5조 달러.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항목들이에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같은 것들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죠.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바로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소비, C 항목을 보세요. 무려 68%, 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투자나 정부 지출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소비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경제를 알려면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경제학자들은요,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얼마나 팔릴까, 즉 총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바로 Z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여기서 Z가 바로 총수요를 의미해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거시경제 분석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 알파벳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C는 우리가 방금 본 GDP의 가장 큰 형님, 바로 소비입니다. 우리 같은 가게가 물건 사고 서비스 이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I는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투자. 그리고 G는 정부가 국방이나 도로건설 같은 데 돈을 쓰는 정부 지출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나라의 총수요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조각, 바로 이 소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는 이 소비라는 행동 뒤에 과연 어떤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학자들은 딱 하나를 꼽습니다. 바로 가처분 소득이에요. 남학생, 교수님, 가처분 소득이 정확히 뭐죠? 네, 가처분 소득이란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월급 받아서 세금 뗄 거 다 떼고 진짜 내 통장에 딱 꽂히는 돈 있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바로 그 돈을 의미합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진짜 간단해요. 가처분 소득 YD는요, 내 전체 소득 Y에서 세금 T를 뺀 값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내 소득이 늘거나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경제 분석은 이렇게 명확한 정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아주 멋지게 수학적인 모델로 만든 소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행동 패턴을 하나의 공식으로 딱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 식입니다. C는 C0 더하기 C1 곱하기 YT. 경제학자들은 이걸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행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에이,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하나씩 딱딱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비 함수 안에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변수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1과 C0. 이 두 녀석이 우리 소비의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지금부터 이 둘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C1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이야, 핵심을 짚은 질문이에요. C1은 뭐랄까? 돈이 더 생겼을 때 얼마나 더 쓰고 싶어지는가 하는 그 마음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C1이 0.6이다. 그럼 여러분한테 10,000원이 공돈으로 생겼을 때 그중 6,000원은 쓰고 나머지 4,000원은 저축한다는 의미예요. 즉, 추가로 생긴 소득 중에 몇 %를 소비로 연결하느냐, 그 비율인 셈이죠. 그럼 C0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기초소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 소득이 빵원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 무조건 써야 하는 최소한의 소비를 말해요. 당장 밥은 먹어야 하고 월세는 내야 하잖아요. 그런 생존의 필수적인 지출이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빚을 내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깨서라도 이만큼은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0는 항상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져요. 자, 이 수식을 그림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게 바로 소비함수 그래프예요. 가로축이 가처분 소득, 세로축이 소비죠. 보세요. 소득이 0일 때도 C0만큼은 소비를 하죠. 이게 바로 그래프의 세로축 절편, 즉 Y절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쭉 증가하는데 이 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C1,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식으로 봤던 C1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것. 다시 말해,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즉 돈 생기면 팍팍 쓰는 사람일수록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죠. 이 수식과 그래프의 연결고리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가장 큰 조각인 소비를 이해했으니까요. 잠시 퍼즐의 나머지 두 조각, 바로 투자 I와 정부 지출 G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투자랑 정부 지출도 소비처럼 어떤 공식으로 딱 정해지나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단순한 모델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소비처럼 이 모형 안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하고요. 반면에 투자 I와 정부 지출 G는 일단 모형 밖에서 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외생 변수로 취급합니다.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거죠. 아니, 왜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냐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사실 너무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고요. 정부 지출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둘을 고정된 값으로 보고 우리가 방금 배운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먼저 집중하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가면 이 투자와 정부 지출도 제대로 분석하게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총수요 Z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이다. 둘째, 이 중에서 왕은 누구다? 바로 소비 C다. 셋째, 이 소비를 결정하는 건 세금 떼고 난 내 진짜 소득, 가처분 소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 C는 C0 더하기 C1 YD.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계 소비 성향 C1이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만약 정부가 감세 정책을 썼어요. 즉, 여러분의 세금 T를 줄여준다면 여러분의 소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오늘 배운 소비 함수를 이용하면 그 답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그 작은 소비 변화가 이 나라 경제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